종종 우리가 왜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이제 말기 암 환자, 판크레아틱 캔서 말기 암 환자가 이제 카로티드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카로티드 스테노시스와 관련되어서 컨설트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치료가 들어가는 기대혈명이 거의 없는 환자에게 굉장히 단절된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의사결정에서 환자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막상 치료 영역으로 딱 들어왔을 때 또 굉장히 단절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그나마 이것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가치 중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중환자실이라고 하는 곳이 환자의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지만 이게 환자를 꼭 위한 공간이냐, 그러니까 치료를 위한 공간이 그 환자에게 편안함이나 안락함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공간이냐, 환자 중심적인 공간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잘 치료하기 위한 공간으로 기획되어져 있고 만들어진 공간이지 환자가 거기서 뭐 편하게 쉬거나 이러는 공간은 아니란 말이죠. 뭐 단적인 예로 환자가 거기서 뭐 핸드폰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환자가 뭐 상태도 물론 안 좋지만 적어도 의식이 있는 환자가 뭐 걸어서 화장실을 갈 수 있어요. 자기가 평상시에 생활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공간과 하루를 보내야 되는 곳이거든요. 물론 이제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중환자실을 의료진들은 별다른 문제 없이 받아들일진 몰라도 환자나 가족에게는 여기 너무 비인간적이야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공간이죠. 이런 집중 치료라고 하는 게 답을 예상할 수 없는 거고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거고 사람마다 조금씩 또 다 다른 게 의학의 결과가 있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는 학문인데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치료가 정말 인간적인 치료냐, 어디까지 치료를 하는 게 맞았던 거냐에 대한 고민을 그때그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주 뭐 가족들이 임종을 하는데 너무 그 모습이 애절하고 슬펐다. 그럼 우리도 뒤돌아서 눈물이 나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다른 시각에 대해서 환자의 필요, 가족의 감정, 환자의 뭐 존엄성, 자율성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볼 여지가 우리는 별로 없었던 시대를 거쳐왔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그러한 사회적인 요구가 커져가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좀 확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치료 중심의 어떤 문화에서 벗어나서 치료 그 다음 단계의 돌봄까지도 생각해 본다거나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나 가족 중심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본다거나 그런 형태로 좀 변해가야 할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는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15% 2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명 중에 1명은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세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렇게 돌아가시는 환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러한 의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우린 돌봄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생을 마무리할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그 부담은 우리 자식들이 다 져야 되잖아요, 후손들이.
지금부터 바뀌어 나가야 돼요. 호스피스가 늘어야 되고 완화 의료가 지역사회로 가고 늘어야 되고 돌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 직업이 많아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가치가 보상이 돼야 되는 거고 할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분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시기에는 완화 의료를 해야 될 때보다는 치료 목적의 여러 가지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비율이 더 높을 때가 있는 거고 환자 상태가 변하면 완화 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계속 바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완화 의료와 그냥 우리 적극적인 치료라고 하는 거를 떼놓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같이 항상 가라라고 지금 의료계 의학계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침도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 지침 나온 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의료 환경과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족하지 않느냐. 환자가 또 본인의 이제 치료 계획에 대한 자기 생각을 얘기하게끔 하려면 의사나 간호사들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보통 이제 의학적인 상황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주시고 이해를 하셨는지 묻고 하시는 그런 노력들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가족분들이 조금 더 바라지는 점들은 그런 정보를 듣고 가족들이 좀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기대하고 의료진이 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이 이야기를 좀 같이 계획을 세워나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이라도 더 잘 들어주시고 계획에 좀 반영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돌봄이 될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 의료진들에게 완화 의료를 중환자실에서 한다면 의료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는지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입니다. 뭘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으니 그냥 방치 아닌 방치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정말 대단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보호자분들도 우리 환자분이 그래도 여기에서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그래도 잘 마지막 순간을 좀 보낼 수 있겠구나라는 인상만 받아 가시는 걸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환자분의 그래도 감각 중에 가장 오래 남아있는 것이 청각이라고 하니 그간에 못하셨던 말씀이라도 조금 더 귓가에 대고 말씀하시고 손도 따뜻하게 온기도 한번 전달해 주시면서 손도 잡아주시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은 경황이 없어서 못하던 것들도 내가 좀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잘 보내야지 라는 메시지로 잘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한 번씩 체크해 주시는 크게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소소한 이야기라도 해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환자실에서의 입원 기간도 사실은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결국엔 그게 삶의 일부인 거거든요. 환자분이 좋아하셨을 만한 음악을 이제 들려드린다든지 또는 가족들이 이제 환자와 어떻게 임종 면회를 하면 좋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린다든지 생각보다 임종 시에 가족들이 이제 환자 옆에 있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고 막막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때로는 병원에서 하는 어떤 침습적이고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한 그런 질병 치료보다 훨씬 더 우리한테 중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족들이나 사회가 다 인식을 하시면 우리의 의료 문화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병동이든 중환자실이든 아무 데서든 재택의료를 하신 분이든 아무 데서든 할 수 있게끔 우리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공간에 따라서 그곳이 호스피스여서 완화 철학이 필요하고 급성기 병원이어서 향상이 더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중환자실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 증상을 돌보기 위한 돌봄은 해야 되는 거고 중환자실로 들어오는 환자들의 나이대가 점점 평균 나이가 올라가요.
70대더니 지금 60대, 70대, 80대로 올라가요. 또 암 환자가 많아지니까 면역 억제제 상태의 환자도 많아지고, 또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이제 말기 질환, 말기 심장 부전, 콩팥 부전, 말기 폐 질환, 간 질환, 말기 장기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럼 그 환자들의 증상 조절과 그 환자들에게 필요한 완화 돌봄, 그러면 중환자실에서는 안 하고 병동 가서 하라고요? 입원했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네. 입원했을 때부터 이 사람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 중환자실은 들어오면 몇 남 몇 여세요? 꼭 물어봐요. 제 첫 번째 가족들과의 이제 대화는 자녀분이 몇 분이시죠? 부터 시작을 해요. 바쁘지 않으면 돌아가신 환자가 나가시는 것까지 지켜보시는 네. 그게 가능하죠. 네. 다들 막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디 한쪽에선 돌아가셨어요. 그분 돌아가셔서 나가시는 걸 누가 신경을 써요? 근데 좀 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인원수,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공간, 그러면 신경을 쓸 수 있죠. 모든 일손이 다 멈추지는 않더라도 일부 일손만이라도 환자분 돌아가시면 나가실 때 배웅해드리고 가족 위로해드리고 한 말씀이라도 더 도닥거려드리고, 그리고 환자분 나가실 때 돌아가시는 환자분 다른 환자분들이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다 커튼 쳐드려야 되고 할 게 있어요. 저는 돌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매뉴얼화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N명의 환자가 있으면은 N개의 돌봄이 있다는 것인데요. 모두가 처한 상황이나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이 사람의 그 상황을 고려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 상황일 때는 B로 대처하자, C 상황일 때는 D로 대처하자, 이런 식으로 매뉴얼화 시켜 놓으면은 그 돌봄은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실패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완화의료나 말기 돌봄을 고려하실 때도 이 돌봄이 매뉴얼화되거나 표준화될 수 없다는 점들을 좀 고려를 하시고, N명의 환자를 돌볼 때는 N개의 돌봄을 내가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단순히 질병을 없앤다기보다도 환자들이 이러한 질병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 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돕는 데 이제 의료인의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뭐 치료 결정이나 뭐 아니면 어떤 중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의사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요. 보통 그러한 어려운 의사 결정은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의학 교과서의 정답이 그 환자의 삶을 고려하면 정답이 아닌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환자가 원하는 삶으로 이제 살게 하는 것이 이제 질병 치료에 있어서 의료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환자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였고, 환자가 살고 싶은 삶은 무엇인지, 환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지를 이제 고려를 해야지 더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의료인이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자가 아프기 전에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미리 뭘 원하는지, 어떤 치료를 할 것이고 또 바라는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의학적인 지식과 가치, 환자, 그리고 또 환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같이 종합을 해서 이제 논의하고 결정을 할 때 그게 이제 정답이 없는 문제에서 이제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치료는 이후의 환자 삶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이 환자가 이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삶을 꾸려나가게 될 건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같이 하실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삶에 주어질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라고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냐 중년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늘 이제 중환자실에서 발생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살리는 것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부담스러운 어떤 상황으로 가기도 하고 그럴 때 환자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잘 얘기를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좀 드는데 저는 치료 역시도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 질문에 이제 숨겨져 있는 거는 무조건 사람을 많이 살리고 어쨌든 조금의 그 뭐 기능을 회복을 하는 것이 무조건 선이다라는 어떤 가치적 판단이 있다면 그게 이제는 가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환자가 원하는 것, 그 의료진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 이런 것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특히 마지막 순간에 삶의 마지막 순간들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들이 존중되지 않았을 때에 그 사람의 삶의 존엄이라는 게 마지막 순간에 그 존엄이 어떻게 존중되는가라는 건 그 사람의 가치와 떨어질 수 없는데 그런 게 굉장히 경시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더 이상 치료가 안 될 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그 법의 윤리적인 의미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환자에게 중요한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시간, 돌봄을 계획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거를 만들어 주라. 그래야 진정하게 죽음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게 환자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게 올라가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나는 인공호흡기 하고 싶지 않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하나 딱 들어주는 걸로는 아주 제한되어 있는 존엄성인 거고요. 그때 지켜지는 존엄성은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거 가지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네.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감정을 교감하는 것. 환자 가족들의 생각과 가치를 충분하게 좀 끌어내고 하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할 때 있어서도 의료진이 정말 쉽게 전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인 내 아이한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 그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평이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을 해서 한 번에 한 가지씩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말이 이해가 됐는지 점검하고 그 다음 걸 얘기하고 의료인이 아닌 환자 가족들이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감정을 교감을 할 때 있어서 크게 좀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우리가 환자가 중심에 있고 의료인과 환자 가족들이 함께 환자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팀이라는 거를 공유하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최선인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자. 이건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지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가족들이 사실은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분들을 대신해서 결정하거나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의료진한테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을 듣고 이런 과정을 해내는 그 자체를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인정해주는 과정이 되게 필요해요.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주면 가족들이 내가 혹시 결정을 잘못해서 환자를 나쁘게 하진 않을까 이런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줄어들고 불안을 좀 줄인 상태에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료진들이 되게 어렵게 말하고 되게 딱딱하게 얘기를 한다고 환자 가족분들이 많이 얘기해요. 조금 표현을 바꿔서 환자분이 혹시 안 좋아지실까봐 저도 걱정입니다. 약간 의료진도 인간으로서 환자를 계속 신경 쓰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모습을 드러낼 때 가족들은 그런 의료진들의 말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고 그러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의료진들이 이렇게 내치거나 이렇게 딱 자르거나 하는 그런 느낌들을 좀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분, 보호자들 중에서 계속 못 받아들이고 왜 걸어서 병원에 들어왔는데 누워서 죽어서 나가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냐,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얘기하시면서 진짜 치료 방법이 없는지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저희라고 뭐 더 뾰족한 설득의 기술이 있는 건 아니더라도 그냥 그때는 그 가족을 만나서
그 가족이 환자를 그동안에 어떻게 케어하고 지냈었던 건지, 그 가족의 노고, 그리고 지금도 환자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삶이 없을 정도로 노력하고 있는 그 가족의 열정과 마음을 그냥 인정해드리고 너무너무 대단하시다,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이렇게 하는 면담을 2차례 정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면담을 통해서 저희가 딱히 설득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는데도 그분이 조금씩 그냥 환자가 이제 언젠가 죽음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를 좀 수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자연스럽게 바뀌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분이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내가 환자를 대신해서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좀 인정을 받고 하면서 그분의 그 불안과 이런 날카로움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양병원 가세요. 아니면 편하게 사세요.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라고 하는 이 두루뭉실하고 뭔가 설명을 들은 것 같지 않은 이 몇십 년 전 설명 같은 그런 설명만 존재한다든가. 그럼 가족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해서 맛있는 거 사드렸어. 근데 갑자기 이제 또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못 먹고 폐렴이 생겼어. 대학병원 모시고 왔는데 말기암이신 상태니까 인공호흡기 안 다는 게 좋겠다. 근데 자기네들은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돌봄의 영역이 강조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세세하게 좀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가족분들한테 결정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 감정적인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좋은 결정이 되게끔 유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보하고 중단하실 때도 아까 침이 많으면 침을 빼드리고 호흡곤란이 생기면 호흡곤란 없도록 조절해드리고 옆에서 세세하게 봐드리고 환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잘 하게 하고, 여긴 또 다 1인실이니까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런 거를 하게끔 준비를 잘 해드리면 본인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은 굉장히 크지만 가족이 마지막에 힘드시지 않고 편안하게 가셨고 침 빼드리고 호흡곤란 조절해주는 게 치료가 아니라 돌봄이잖아요. 그런 돌봄을 받은 것도 충분한 치료가, 아주 성심껏 치료를 받았다고 느끼시고, 마지막까지 가족이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받았다, 인간답게 대접받았다, 의료진이 마지막까지 신경 써줬다 라고 하는 것에서 또 가족들끼리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마련됐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그러면서 자신들의 슬픔이 위로받고 상쇄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죠. 주로 의사들이 이제 보람을 느끼는 거는 어려운 환자가, 젊은 환자가, 돌아가실 것 같은 환자가 치료가 잘 돼서 걸어서 외래라든지 이렇게 모실 때 상당한 보람을 느끼죠. 아주 기분 좋은 일이고. 근데 상상을 못 하겠지만 때로는 돌아가신 분의 가족이 편지를 보내주신다든지 직접 찾아오신다든지 해서 자기네 가족을 잃은 슬픔은 분명히 있지만 마지막까지 이 중환자실에서 했었던 경험, 세심한 보살핌, 편안한 죽음이 될 수 있도록 했던 것, 자기 아버지 어머님이 정말 낮잠 주무시듯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 선택이 의사들의 선택과 존중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선택했던 것들도 후회스럽지 않고 잘 지지받았고, 그렇게 자기 가족을 잘 보살펴서 보내드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자주 표현하세요.
더 결정적인 거는 중환자실 의사들이나 한국의 의사들도 이제는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완화 의료, 중환자에 대한 완화 의료라고 하는 거의 필요성에 다는 아니지만 동의하시는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점점 이제 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더 늘으시겠죠. 우리는 너무 치료 집착적인 문화였죠. 50년, 70년을 과거에 너무 없는 시절을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해라고 하는 그런 선택도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본인이 마지막에 이제 한 3개월, 6개월, 뭐 1년 남았습니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할 거냐. 나는 열심히 항암 치료 끝까지 받겠어 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 그건 또 존중을 받아야 되고, 나는 다른 시간을 보낼래 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근데 다른 시간을 보낼래 라고 하는 것을 저 사람은 이상해 라고 너무 우리 의료계는 치료만이 선이야, 치료만이 의사의 의무야, 치료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이상한 거야, 그건 그렇게 생각해 오지 않았는가. 치료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가를 찾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 이유이고, 확실히 이제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 그게 맞아 라고 했을 때는 그걸 존중해 주는 치료 목표를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임종돌봄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떼드리고 하는 그 과정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저랑 같이 그 방 안에서 같이 해요, 끝까지. 그때 당시에 이제 슬픔이 큰데, 나중에 그렇게 팀 간호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가능하구나, 중요하구나, 나는 어떻게 나중에 살까, 나는 현재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내 가족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음 이제 생각해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 생각이 더 커지고 있는 거를 저는 보는 거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환자를 잘 돌아가게 하시는 거, 그건 의학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치료를 잘하는 게 의학의 목표지.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건데, 그 과정을 후회 없이 잘 마무리를 해드리는 게 때로는 제가 가진 상처가 해결이 되는 경험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서 소진을 느꼈지만 또 그것 때문에 소진이 해결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나쁜 경험 싫어한다고 그랬고, 자기 환자 잃어버리는 거 다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임종돌봄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좋은 임종돌봄을 자기가 주도해서 가족들이 상처 없이, 나중에는 오히려 거꾸로 마지막까지 좋았다고 이렇게 인사를 오는, 나서 잘 치료해줬어요 라고 찾아오는 인사 말고요, 오히려 나는 너무 이 환자를 잃어버리는 게 고통스러운데 거꾸로 가족분들이 마지막까지 감사했습니다 라는 인사를 해갖고 오는 거를 경험을 하시면, 그분들도 상처가 씻어지면서 내가 끝까지 돌봄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겠구나, 내가 임종돌봄에 신경을 더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인식의 확장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서로 상호작용이에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어울려서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적 동물이잖아요.